연간 등록금만 8천만 원.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다니는 나에게 돈은 그냥 숫자였다.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그룹 회장이고 아버지는 일본 최대 종합상사 임원이다.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과 친분 있는 IT 재벌가 딸 사토 아야카, 도요타 자동차 이사진 가문 출신 스즈키 다이스케, 아사히 신문사 후계자 야마다 마이. 우리에게 한국은 그냥 일본 문화를 베끼는 나라 정도였다.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그램 목적지가 한국으로 정해졌을 때도 왜 중국이나 싱가포르가 아니고 한국이냐며 투덜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고백한다. 그 일주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와세다에서 배운 모든 이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 최고 재벌 2세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3학년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그룹 회장이고 아버지는 미쓰비시 상사 전무이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쿄 재벌가였죠. 이번 한국 탐방 팀원들을 소개하면 아야카는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과 가족처럼 지내는 IT 재벌가 출신이고 다이스케는 도요타 자동차 이사진 가문, 마이는 일본 최대 미디어 그룹 아사히 신문사 후계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오만했어요. 와세다라는 브랜드, 재벌가 배경,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 세상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우리에게는 그냥 일본을 모방하는 신흥국 중 하나였어요. 삼성이랑 현대 정도는 알지만 결국 일본 기술 따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죠. K-팝이야 뭐 일시적인 유행이고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 스타일을 베낀 거 아니냐며 무시했어요. 교수님이 한국에서 진짜 비즈니스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도 반신반의했어요.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큰 시장도 아닌데 뭘 배우겠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내린 우리를 맞이한 건 상상 이상의 공항이었어요. 이게 정말 한국 공항이야 라고 아야카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은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8개 국어로 안내하고 입국 심사는 얼굴 인식으로 30초 만에 끝났죠. 다이스케가 도쿄에서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은 못 봤다며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서비스였어요. 우리가 와세다 대학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 직원이 와세다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한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는 정말 VIP가 아니면 받기 힘든데요. 공항 라운지에서 제공된 한식도 수준급이었어요. 긴자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나 먹을 법한 퀄리티였죠. 한국 음식이 이렇게 정교할 줄 몰랐다고 마이가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부터였거든요. 둘째 날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솔직히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이 아시아 IT 기술의 최강자 아니냐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본사를 둘러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AI 기술, 플랫폼 통합도 사용자 경험 설계는 소프트뱅크나 라쿠텐과 견져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카카오페이의 결제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끝나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 없는 완전한 디지털 경제였죠. 일본은 아직도 현금 사회라고 불리는데 한국은 이미 완전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아야카가 아버지 회사에서도 이런 통합 시스템은 못 만든다며 인정할 정도였어요. IT 재벌가 딸이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혁신 철학이었어요.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종종 기술 자체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사용자 중심적 사고가 확실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구나 싶었어요. 셋째 날에는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홍대에 가서 한국의 젊은이 문화를 체험해보기로 했죠. 거기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24시간 무인 카페를 발견했는데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주문부터 결제, 서빙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곳의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냥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패드나 맥북까지요.
미쳤나? 저런 비싼 걸 그냥 둬도 되나라고 생각했죠. 호기심에 실험해봤어요. 아야카가 500만 원짜리 샤넬백을 테이블에 두고 30분 동안 밖에 나가봤죠. 돌아왔을 때 가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 사람이 이거 주인 나갔어요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도쿄 시부야나 신주쿠에서 가방을 5분만 놔둬도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편의점도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무인 시스템인데도 도난이나 손실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신뢰 사회가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일본도 치안이 좋다고 자부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넷째 날에는 진짜 깜짝 놀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간 치킨집에서였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치킨집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대학생 알바생의 서비스 정신에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그 학생은 우리가 외국인인 걸 알고 메뉴를 일본어로 설명해주고 한국식 치킨 먹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정성과 프로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이 와세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세다에서 오셨다고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일본 유학이 꿈이에요 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학생은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나요? 라고 물으니 독립심을 기르라고 하세요. 제가 번 돈이라 더 소중해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평생 부모님 카드로 원하는 걸 다 사왔는데 이 학생은 치킨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의 표정이 전혀 비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부한다는 그 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섯째 날에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강남의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 배정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얼마나 작고 불편할까 걱정했어요. 우리 집은 도쿄 시부야의 200평 펜트하우스거든요. 그런데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작지만 효율적이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삼성전자 중간관리직,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두 자녀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었죠. 경제적으로는 우리 집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지만 가족 간의 유대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각자 바빠서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할아버지는 미쓰비시 그룹 일로 바쁘고 아버지는 출장이 많고 어머니는 사교 모임으로 바쁘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은데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가 뭘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일까? 마지막 날 우리는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 CEO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와세다 MBA 출신인 김 대표였어요. 그분은 미쓰비시 상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미쓰비시를 떠나셨어요? 라고 물으니 돈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답하셨어요. 성공의 기준이 연봉이나 자산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와세다에서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라는 그분의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만든 회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수익성은 미쓰비시 같은 대기업에 비해 낮겠지만 그분의 표정은 제가 본 어떤 도쿄 재벌가 임원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뭔지 말이에요 라는 그분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와세다에서 배운 모든 케이스 스터디보다 한국의 치킨집 알바생에게서 배운 게 더 많았어요. 할아버지 미쓰비시 그룹의 모든 시스템보다 한국의 무인 카페에서 본 신뢰가 더 값져 보였어요. 이제 저는 졸업 후 진로를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미쓰비시 그룹 승계는 여전히 기정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돈보다는 가치를,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 말이에요. 아야카, 다이스케, 마이도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와세다 학생이고 여전히 도쿄 재벌가 출신이지만 이제는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나침반을 바꿔준 곳이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부족하지만 충분한 삶, 경쟁하지만 배려하는 문화. 이 모든 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와세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수업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분명히 인생이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도쿄 재벌 2세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적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